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제나도 한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세에 지금 힘입어서 그래도 다행히 보합권을 지키고 있는 코스피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힘겹게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은 존재합니다. 이런 테마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계좌 상황까지 충분하게 녹여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4글자 보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요청이라고 4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하락장 또 보합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번뜩일 수 있는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는 수익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크윙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서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호재 더하기 호재 더하기 호재, 트리플 호재라고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8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종목 권리락 전에 빠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장중 공략을 해서 22일에 고점 청산을 하면서 11.7% 상승을 단기간에 안겨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이 권리락이기 때문에 그 앞뒤로 더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매주 2가지씩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번째 공략주에 가장 힘을 많이 쏟는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두 번째 공략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 시디즈입니다. 시디즈 같은 경우에는 의자 시장 점유율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종목 높은 유보율로 인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7월 18일에 장중 공략을 했고요. 20일에 단 2거래일 만에 고점 청산을 하면서 19.6%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10% 가까운 상승을 단 2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타났다는 건 보셔도 여러분들께서는 방송 공략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탄력성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문자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요청이라고 4글자 보내놓으셔야만 오늘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초대박 급등주 함께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꾸준히 잡아드렸던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뉴 같은 경우에도 우리 K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11일에 공략을 했고 15일에 고점 청산하면서 7.7% 상승이었고요. 또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산 이슈가 굉장히 좋죠. 이 웰크롬 같은 경우에도 7월 4일에 장중 공략을 했고 7월 8일에 고점 청산을 하면서 23.8%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테마도 테마지만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이밍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샵 3989로 종목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장중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공략 가져가고 싶다, 나는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종목 요청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 방송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입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전선 같은 경우에도요. 해당 종목 제가 왜 특히나 체크를 해왔냐면 장중 공략해서 당일 고점 청산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오전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전에 매수 공략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슈팅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처럼 당일 올라가는 종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문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2가지 들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제나도 한다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공약드린 종목 모두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무상증자 이슈 속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도 많지만 그 권리락 이후에 하락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제 올라가기 아주 좋은 무상증자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테크윙이 있었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이 권리락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가 올라와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안겨드렸지만 해당 종목 트리플 호재가 지금 기록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자사주 매각 여기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11.7%를 단기간에 상승 추세 나타났지만 아직 권리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긴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문자샵 3989로 종목 요청 보내놓으시고 권리락 전에 한 번 더 슈가 슈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시리즈로 두 번째 종목으로 안겨드렸던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종목 단기간의 슈팅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해당 종목은 19.6% 상승으로 20%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상증자 테마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또 시장의 흐름이 더딜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집중적으로 문자 보내놓으셔야지만 빠르게 남들보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면서 보합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난주에 테크윙으로 한번 시리즈로 한번 총 3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 어떤 공략주인지 여러분들께 빠르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투자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죠. 최근 들어서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공시가 발표되면서 자동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리비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잡아왔고요. 또 이 리비안 관련주로 잡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비안이 아마존과 협력을 맺었고 또 이제는 애플과도 협력을 맺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해당 종목은 차량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차량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이제는 친환경적인 차 사업 영역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까지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원화성 아니에요. 대원화성도 마찬가지로 시트 관련주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어떻게 보면 대원화성의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세 글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이슈는 2022년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미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꼬리표, 수식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이슈 언제까지만 보고 계실 건가요? 최근에 전기차 하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우리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접적으로 리비안 전기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뿐만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서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종목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문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2009년에 설립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유명
전기차 회사입니다. 뭐 전기 모터와 배터리, 서스펜션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을 해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 이슈입니다. 아마존에서 최근에 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 10만 대 주문을 리비안에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업계 이목을 확실하게 끌었다고 합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또 차량에 삼성 SDI 배터리를 도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제 삼성 SDI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약 체결을 맺겠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수록 리비안, 물론 국내 주식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샵 3989 전기차라고 남겨놓으시면서 테슬라를 뒤을 대항마 리비아 수혜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테슬라 이슈도 오늘까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터넷에 이 포털 사이트에 테슬라만 쳐봐도 왜 테슬라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지, 테슬라가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센스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를 뒤이을 후발주자로 리비안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 주문을 받아냈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승합차 1차분이 출고가 이미 됐고요. 미국 내에서 10개 도시의 운행에 지금 나설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 리비안과 손을 잡았느냐? 2019년도부터 리비안과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10만 대를 지금 선주문을 했고요. 올 연말이면 지금 미국의 10개 도시에서 이제는 100개 도시로까지 확장을 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리비안의 전기 배송차가 무려 10만 대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리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진출만 마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혜를 당겨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의 기업 가치 자체가 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뒤일 최대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카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이 리비안과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를 지금 개발 중이고 있던 애플의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팀 쿡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을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탄 게 아니라요. 어디서 탔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탔냐면요. 우리 IT 업계 거물들이 모이는 사교클럽에서 이 리비안 픽업 전기 트럭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사교클럽이 뭐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 애플, 그리고 타임워너, 이런 글로벌 미디어와 빅테크 거물 무려 300여 명이 참석하는 그 사교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사교 클럽에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CEO가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을 타고 왔다? 이거라면요, 여러분, 애플카도 전기차로 돌아섰을 때 이때 우리가 리비안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개발 중인 이 애플의 CEO가 리비안의 전기차를 빌려 타고 행사장에 등장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리비안의 기술력, 그리고 리비안의 경쟁력이 인정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완성 업체로서 지금 굴지의 대기업인 아마존과 투자를 해서
한 번 더 이슈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추후에 애플카의 팀 쿡 CEO와 한 번 더 손을 잡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가 제2의 리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속에서 리비안 또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리비안이 수혜를 받을 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전기차 수혜주 어떤 건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겠죠. 국내 전기차 수혜주에서 빠질 수 없는 리비안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미래를 봤을 때는 전기차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모두 다 여러분 시트 없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시트 없으면 굴러갈 수 없죠. 시트라는 것이 자동차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내연기관 차일 때도 그리고 전기차 이슈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비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현대 트랜시스예요. 현대 트랜시스가 상장이 됐나요? 상장이 안 됐습니다. 비상장 회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상장 회사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현대 트랜시스가 리비안의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간접적인 수혜주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긴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목은 리비안의 시트를 공급하고 있는 현대 트랜스시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비안의 수혜주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트 공급자인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대원화성 공략할 수 없잖아요. 대원화성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후발주자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 해당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내려왔던 시점 정확하게 낮은 천춤의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보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이슈에 터져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장 주식이라 할 수 있는 현대 트랜시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약간 제가 비슷한 모멘텀을 가진 섹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기억하시나요? 오징어 게임 할 때 이 관련주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도 직접적인 제작사나 뭐 이렇다고 하는 관련주가 없으니까 그 관계주들이 떡상하고 상한가에 상한가를 연상을 이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가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슈, 지금 리비안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리비안 관련주에 직접적인 수혜를 맺을 수 있는 현대 트랜시스가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 트랜시스와 손잡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해당 종목이 바로 현대 트랜시스와 손을 잡고 오랜 기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쇼박스가 올라갔듯 오징어 게임에서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갔듯 해당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할 만한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하면요. 우리 다른 리비안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삼성 SDI를 고객사로 준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가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트 제조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트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시트를 생산하겠다라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도 리비안이지만 현대기아차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시트에 발빠르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3월에 기아의 중형 전기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불리는 SUV 차량에 지금 3월에 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위치한 이 회사가 공장을 신설 라인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최초 물량이 연 7만 대의 시트였어요. 연 7만 대의 시트였는데 이를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시트의 신설 장비 라인을 재설비를 하고 또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왜 한 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냐면 현대차가요.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라인의 공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3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025년에 완공이 목표인 수치에 맞춰서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공장인 만큼 이 회사가 전기차 시트를 본격적으로 신설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2025년도까지 완성이 되는 이 공장의 신규 라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기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 그런데 지금 현대차에도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공장을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해당 종목을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면 시트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원화성 역시도 전기차 관련 친환경 시대에 맞춰서 관련 시트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났는데 해당 종목 역시나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시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인프라를 확충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오징어 게임의 쇼박스, 오징어 게임의 버킷 스튜디오가 있었다면 리비안에는 현대 트랜시스인데 현대 트랜시스가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에 따라오는 관계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계사가 어디냐 봤더니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와 손잡고 있는 건 물론이고 현대 트랜시스를 통해서 리비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를 개발 중인 지금 현재 아주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 대원화성을 뒤을 그런 급등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보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제2의 리비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존과의 협력 소식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IT의 거물들이 지금 참석하는 사교 클럽에 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을 차고 지금 등장을 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애플카가 리비안과 손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이제는 테슬라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치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리비안 관련주 그 속에서도 국내 시장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트 제조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종목 친환경적인 요소로 전기차 시트에도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 트랜시스가 지금 현재 리비안과 손을 잡고 있는 관계사인데 현대 트랜시스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 현대 트랜시스를 손을 잡고 있는 관계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이 그런 관계사로서 영향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수혜주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은 또
해당 종목의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 수혜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기차의 시트부터 충전까지 핵심 부품부터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욕심쟁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 들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주로 전기차 수혜주, 비상장 주식에 손을 잡고 있는 리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사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략드린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문자샵 3989로 전기차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공략주들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무상증자 관련주로 잡아드렸던 테크윙도 물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지만 저희가 두 번째 공략주로 잡아드렸던 시디즈 같은 경우에 정말 깜짝 놀라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시디즈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유보율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높은 유보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디즈가 무려 정말 깜짝 놀랐어요. 18일에 장중 공략을 해서 20일에 고점 청산을 하는데 무려 2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에 힘을 많이 쏟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는 오전장 슬슬 정리하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후장에 들어와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겠다라는 포부가 밝힌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두 번째 공략주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는 수혜주로 가지고 왔고요. 해당 종목은 오늘 안에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네요. 문자 키워드 급등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급등이라고 말씀드리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해당 종목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투자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재확산 말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유행이 돌면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3일 연속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진단키트도 그렇고요. 또 치료제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남았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코로나 재확산에 이어서 이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인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자발적인 재택근무를 지금 선도하고 지금 촉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라. 자발적으로 원격 진료를 해라. 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행이 돌 텐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주
입지를 단단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4연속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입니다. 사실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예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해당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빠른 확산 속도에 따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3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켄타우로스 같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신다면 이제는 한 번 걸려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슈퍼 면역자가 아닌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겠구나. 변이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매개체의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코로나가 내 몸에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4차 백신이 시행이 됐죠. 3차 백신을 맞은 지 3개월이 지나면 4차 백신을 맞도록 대통령까지 먼저 맞으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수, 여러분들께서는 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수혜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지금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데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잡아드릴 관련주는 바로 재택근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취약시설 대책을 지금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양병원과 시설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 이런 투약을 접종 관리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던 과학 방역이 어디로 갔는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권유에 따라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관심을 받던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 실천으로 조금 더 독려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다시 한번 유행이 쏟자 국내 4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선제적인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 4월 정부의 사회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서 다시 한번 풀렸던 방역을 고삐를 잡겠다라고 대기업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 대기업의 그룹의 방역 강화의 움직임은 산업계 전체적으로 퍼질 전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성, 현대, 이런 LG, SK 4대 대기업 그룹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고삐를 잡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재택근무 피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요, 당연스럽게 대기업들부터 먼저 시작이 되겠지만 중소기업까지 사회적 전반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급등이라고 보내놓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 공략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업계 전반적으로 고삐를 다시 잡고 대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장이 되겠다라는 소식에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의 스탠다드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방역
강화에 나서면 안 따라올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정말 지난주에만 해도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자발적인 원격 수업을 독려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게 메가MD라고 합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거의 30% 가까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YBM도 20%, 애니능률도 11% 이렇게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큰 상승폭으로 올라왔던 우리 재택 교육,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이 교육주들이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우리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이길래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주랑 영향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ERP라고 합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유지관리까지 공급, 개발, 유지 관리까지 전부 다 맡고 있는 그런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ERP라고 하면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의 경영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ERP 시스템들이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정보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ERP가 대기업에 넘어서 중소기업까지 넘어오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경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객의 기업 개인 정보들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보시면 서류로 모아둘 수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특화 ERP의 기업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AP 그리고 도전비즈온 이렇게 두 기업들이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위 정도의 위치를 해 있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1위가 가장 좋은 거라고 했는데 3위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3위면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죠. 중소기업에서만큼은 이 회사가 거의 독과점 1위로서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중소기업에서 독과점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종목 지금 저와 함께 공략 잡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력도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꾸준히 기술력을 늘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 원격 근무에도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멘텀이 충분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 원격 근무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회사 내에서 가장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정부와 손을 잡았다예요. 과기부 같은 정부기관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납품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월 사용료를 받으면서 업데이트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는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한 기업에게도 꾸준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내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ERP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없으면 재택 그리고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죠.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대기업이 시작하면 피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 중소기업의 독과점으로 이 사내망을 납품하고 있는 이 종목이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당 종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우위로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의 투자비를 아끼지 않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중소기업의 독과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견기업 위주로 다양한 산업 레퍼런스 보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해외 ERP 구축 경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해외 글로벌 시장에도 경험치가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이 공급업체 10곳에 협력을 맺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무려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의 5%를 차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면서 꾸준하게 해외 진출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정상화가 치더 올라온다면 해외 매출까지 합쳐져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실적의 폭발력은 가히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의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인해서 하반기 글로벌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더블링 현상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당장 우리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처럼 끊겠습니다라고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조금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대기업에서도 지금 조금씩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대 그룹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고삐를 다시 한번 잡겠다라고 밝힌 만큼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기준점이 되어서 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그 영향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독과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택근무와 원격근무할 때 사내망 없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재택근무 관련주, 원격근무 관련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저희가 사실은 두 번째 종목에 힘을 많이 쏟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디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잡아드렸는데 무상증자의 기대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디즈도 유보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으로 무상증자의 공시 결정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올라가기 아주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들께서 무상증자를 노리신다면 해당 종목 기대감의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디즈가 20% 가까운 상승률로 단 2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 권리락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서 테크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단기간에 저희가 11.7%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권리락이 8월 1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락 전에 추가적으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요. 트리플 호재라고 해서 우리 실적 2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자사주 소각 여기에 지금 무상증자 결정까지 했는데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의 시간 외로 또 마이크론사의 41억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승력의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요,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가고 또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넘어서 이제는 진단키트도 넘어서 그 후발주자로 따라올 수 있는 재택근무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우리 회사의 사내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ERP를 만드는 회사로서 해당 종목은 우리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해외, 일본과 말레이시아까지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ERP의 독과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비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비안 관련주 전기차 수혜주를,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택근무 수혜주를 공략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문자샵 3989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이제 4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섹터들, 뭐 비트코인 관련주, 빗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빗썸을 비덴트가 인수를 하느냐라는 이슈 속에서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비덴트 관련주, 빗썸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들어가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벤트 관련주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문자샵 3989로 방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산주입니다, 여러분. 방산 관련주 오늘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우주도 그렇고요.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방산 관련주라고 불리는 방산산업 분야 수출 계열사의 통합 기대감으로 한 차례 슈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전장에서 이렇게 보합권에 맞물려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강세가 나타났던 종목들 어떤 이유 때문에 강세가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오전장에 6.9%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하나시스템 역시도 4%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요일장만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주로도 웰크론 잡아드렸었잖아요. 웰크론도 빠르게 올라왔죠. 방산주였습니다. 웰크론 방화복을 만드는 그런 회사, 방탄복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웰크론도 23% 가까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산주 오늘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관련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은 문자샵 3989로 방산이라고 보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산주고요.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국방 정책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초에 한 차례 나토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3자가 지금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핵실험이다, 미사일 도발이다 이런 방산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폴란드와 최소 17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 업무 협약을 곧 성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방산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내 전차 K2 그리고 국산 경공격기 FA-50 등이 대상으로 군에 지금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 파견을 또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폴란드 정부와 수출 계약설에 인해서
우주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방산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로 잡아드리는 해당 종목도 문자샵 3989로 방산이라고 적극적으로 남겨주신 분들이 하나쯤만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해당 종목 지금 아주 저점이기 때문에 고점에 잡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